다음은 요 며칠간 난린데 업계 1위 SK텔레콤이 해킹당했습니다. 유심 정보가 탈취됐다고 하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죠?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아가지고 가입자의 유심 관련 정보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요 발표가 이상한 게 이게 유심 관련 정보 일부가 유출됐다고 돼 있어요. 정확한 범위도 안 나왔고 정확한 이게 어떤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다는 게 정확한 게 안 나왔어요. 그죠? SK에서는 지난 4월 18일 오후 시스템 이상 징후를 처음 인지했고 같은 날 밤 해킹 공격 사실을 내부 확인했습니다. 공격은 통신망 운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홈 가입자 서버 HSS에서 악성 코드가 침입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 HSS라는 서버가 뭐 하는 거냐면 가입자 식별 정보, 단말기 정보, 그리고 인증의 핵심적인 비밀키 등을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서버라는데 이게 다 해킹당했다는 건 아니고 이곳이 공격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해킹 사실 인지 후에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침해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해라고 돼 있는데 이건 SKT가 지키지를 못했어요. S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식 신고한 게 4월 20일 오후래요. 4월 18일 저녁에 밤에 이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4월 20일 오후에야 공식 신고했기 때문에 24시간 신고 의무가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24시간 신고 의무는 왜 뒀냐? 주로 유사한 악성 코드가 다른 기관 및 회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강한데, 그래서 24시간 이내 신고 못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이제 확정이긴 한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도 이러고 있대요. SKT 대리점에 줄 서고 있어요. 유심 교체하려고.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가입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SKT가 자기들이 서버 관리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털렸으면서 줄 서는 거는 결국 고객들이 서고 있다. 국민 절반이 2,300만 명이 SKT 가입자라는데 2,300만 명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 유심이 언제 교체될지는 예측이 안 됩니다. 다만 SK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대고객 발표문. 유심보호 서비스로 해킹 피해 막겠습니다. 믿고 가입해 주십시오.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심 교체도 철저히 준비할 테니 온라인 예약 신청 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100%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읽어보면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촉구합니다. 믿고 가입해 주십시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향후 이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SKT가 책임지고 보상하겠습니다. 문단이 이상하죠, 그죠? 이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손해를 자기들이 책임지고 보상하게 돼요. 그러면 이 서비스에 가입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러면 보상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피해 사례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5천만 원 빠져나가. 네, 벌써 부산에 사는 60대 남성이 지난 22일 자신이 쓰고 있던 SK텔레콤 휴대전화가 갑자기 계약 해지되며 본인 명의로 KT 알뜰폰이 새로 개통되고 자신의 계좌에서 1천만 원씩 5차례에 걸쳐서 5천만 원이 빠져나와가지고 부산 남부경찰서에 신고했다 합니다. 벌써 피해가 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손해배상은 어떻게 됩니까?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안 하면 손해배상은 압니까? 다른 정보 유출 사고하고 다른 점은 어떤가? 과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아까 본 5천만 원이 빠져나간 60대 남성은 SK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해커가 잘못한 거이긴 하지만 SK가 서버 관리에 있어서 주의무를 위반해가지고 유심 관련 정보가 탈취당했고 핸드폰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새로운 핸드폰이 개통되면서 5천만 원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의 경우에는 범인이 이용한 방법이 요번에 SK에서 탈취당한 유심 정보를 이용해서 범행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밝혀지면 손해배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부경찰서에 이제 신고해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 결과로 요게 SK에서 요번에 가져간 정보가 요 탈취 행위에 이용됐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 안 하면 배상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 유심보호 서비스라는 거는 SK가 이 사단 나고 난 이후에, 이 사태가 나고 난 이후에 고객들에게 권유하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처음부터 여기에 또 가입할 의무가 있었던 상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한 SK가 유심 정보를 탈취당한 건 고객들이 이 서비스에 가입을 안 해서 탈취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이 설사 이 서비스에 가입을 안 해서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본 것이 손해를 본 원인은 고객의 서비스 미가입이 원인이 아니고 SK의 유심정보 탈취가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가입 안 했다고 해서 배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 과실상계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 그래도 사고 난 이후에 이걸 손해를 감손할 수 있는, 손해를 이제 조금 줄일 수 있는 조치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안 하면 과실상계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SKT가 해킹당한 게 고의가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과실이니까, 주의의무 위반한 거니까 과실상계 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 서비스에 가입 안 했다 그래서 손해배상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 SK 사태로 옛날에 LGU 플러스나 KT처럼 집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처럼 집단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냐? 그건 또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LG나 KT에서 유출된 것은 이름하고 주민번호 등등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번에 SK에서 탈취당한 것은 유심식별 정보, 유심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고객이 통신사한테 제공한 정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리소홀이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유심정보는 이게 고객이 통신사한테 제공한 정보가 아니고 통신사 내부 정보에 불과합니다. 다만 기존에 유출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한다면 파괴력이 크나클 수는 있는데, 이 탈취 정보만 놓고 보자면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돼요. 따라서 유심정보 탈취 이것만 놓고 보자면 탈취되었다 해서 바로 고객에게 어떤 손해배상 의무는 생기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LGU 플러스에서 뭐 개인정보 털렸을 때 뭐 한 10만 원이던가 요 배상해라 이렇게 뭐 조정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도 이게 SKT 관련돼 가지고 뭐 집단 소송 사이트가 나오기는 하던데 녹록치 않을 겁니다.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유심 정보가 털린 거기 때문에 이걸 개인 정보로 볼 수 있냐? 두 단계를 넘어야 돼요. 이 유심 정보기 때문에 과연 유심 정보가 개인 정보냐라는 한 단계를 넘어야 되고, 그럼 개인 정보가 고객이 제공해가지고 고객이 제공한 개인 정보기 때문에 SKT에서 이거를 다른 사람이 모르게 암호화하거나 뭐 해킹 방지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냐? 요거에 대해서 두 단계를 다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생각으로 이건 개인 정보가 아니다. 유심 정보는 단말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긴 한데 이거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정보가 아니고, 그리고 이거 유심 정보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정보만으로는 개인 식별할 수 없고, 나머지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큰 비용을 들여서 사와가지고 조합을 해서 맞춰봐야지만, 그러니까 큰 비용이 들여야지만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요번에 SKT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입증해줘야 될 것들이 많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본 그것이 요번에 SK가 유심히 탈취당한 사건과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입증을 해줘야 돼요. 지금 민사상으로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특별법이 나온다. 기간 동안에 특정 범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뭐 10년 동안에 송금으로 중복 인증으로 인한 송금으로 피해를 본 사건은 무조건 입증 책임을 SKT한테 돌려버린다든가, 이런 특별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일반 민사 사건 하듯이 해버리면 입증하기가 녹록치 않다. 녹록치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